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오늘도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바로 신과 함께 하는 검 중급, 오늘은 35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33회를 풀었었죠. 오늘은 이제 한 단계 건너떠서 제가 쭈루룩 33, 34, 35 다 풀어드리면 되게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개인적으로 좀 풀어보고 저랑도 같이 풀고 그러면 좀 공부가 되실 것 같아서 35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하게 갈까요? 자, 35회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회 1번 문제. 자, 일단 1번 문제는 이런 유물 문제라던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거기서 이제 한 문제 무조건 나오죠. 자, 일단 가에 들어가 유물로 옳은 것은 한반도의 땡땡땡 시대 기원전 8000년경 농경과 목축 정착생활. 답 나왔죠. 신석기겠죠. 그리고 여기 유물 사진 첫 번째 그림은 돌갈판이네요. 그럼 가는 신석기에 관련된 거 1번 바로 나오네. 빗살, 무늬, 토기. 2번은 뭐냐면요. 2번은 화폐입니다. 2번은 명도전이라고 그래서 철기시대 화폐예요. 그리고 3번은 이런 건 수레바퀴 토기라고 그래가지고 가야의 대표적인 토기입니다. 이형 토기. 특이한 모양의 토기. 가야시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청동기, 청동거울이죠. 그리고 세형동검. 세형동검 가지고 많이 이제 학계에서 헷갈리게 하는데요. 세형동검을 초기철기로 거의 봅니다. 어디서는 세형동검, 청동검 나오면 청동기인데 비파형동검은 청동기인데 세형동검은 철기다. 헷갈리죠? 근데 구체적으로 정답은 초기철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파형동검을 만들어질 땐 청동기였고 철기에도 여전히 청동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상징적인 그런 무기 이런 걸로. 그런데 이게 얄쌍한 세형동검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건 바로 철기시대예요. 그래서 초기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세형동검에 대한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제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초기철기가 맞습니다. 초기철기로 기억하시면 돼요. 비파형동검은 청동기, 세형동검은 초기철기. 어쨌든 정답은 1번이에요. 이거 좀 헷갈려 하신 분들 있을까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옆에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옆에 문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밑줄 그은 왕. 이 왕, 여기 이 왕릉 내부 요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무조건 무령왕릉 생각나셔야 돼요. 무령왕릉, 벽돌무덤, 중국 남조의 영향. 자, 백제 무령왕릉이죠. 여기 남조 영향 받았다고 되어 있고 벽돌로 만들어졌다. 무령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무령왕은 22담로 파견 그런 거 여기 있네요. 이 4번 지방의 22담로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게 정답.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하였다.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한 건 근초고왕입니다. 그리고 김씨의 왕위세습. 원래 박, 석, 김 돌아가면서 왕하다가 김씨가 왕세습한 건 내무랑 때부터, 신라 내무랑 때부터.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동진 침류왕이죠.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해서 침류왕.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진의 마라난타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정답이고, 국자감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국자감은 고려죠. 국자감 설립한 건 유교 정치를 중요시했던 고려의 성종입니다. 정답은 5번이 아니고 정답은 4번이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다음 장에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웬만한 그런 여러분들 탑 그림이나 이런 문화재 나오는 거 웬만하면 같이 풀고 가려고 하거든요. 국보를 품은 신라의 석탑. 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포인트가 도굴로 인해서 손상된 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나왔어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나온 탑, 그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석가탑, 다른 말로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하죠.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분황사 모전석탑은요, 이거는 이제 신라 시기에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아마 선덕여왕 때 분황사를 지으면서 짓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라 때 거, 불국사 3층 석탑 통일신라 때 거, 그리고 이제 가문사지 3층 석탑은 통일신라 때 건데 신문왕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문무왕을 기리는 그런 석탑이죠. 그리고 진조사지 3층 석탑도 통일신라 때 거,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도 통일신라 때 건데 어쨌든 여기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나온 건 2번입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문제 7번 문제 역시 연표를 보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7번 같은 문제는 한능검에서 단골 손님으로 꼭 나오는 문제죠.
자, 그리고 3점짜리입니다. 연표에서 고르는 문제를 다소 어려워하기 때문에 점수도 꽤 높아요. 자, 보시면은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라. 우리 신라 수군이 소주리부 기벌포에서 당군을 물리쳐다. 기벌포 전투,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나당 전쟁이죠. 이제 원래는 신라가 나당 연합군하고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이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신라 거, 당나라 거 이제 딱 땅 뿜빠이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당나라가 가지를 않는 거야.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 지배하역을 막 펼치죠. 그래서 이제 나당 전쟁을 하게 되고 진정한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어딜까요? 자, 보시면은 살수대첩은 수나라랑 고구려랑 싸운 거고,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랑 고구려랑 싸운 거고, 이것 때문에 고구려가 힘이 약해져 있었고, 이제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죠. 의자왕이 이제 삼천국령. 그리고 이제 고구려 멸망. 연개소문의 이제 사후에 지도층의 내분으로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당나라의 지배하여 마가 되겠죠. 다소 쉬운 문제는 3점이나 주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문제 한번 74쪽의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인터넷 검색 문제. 이것도 이제 단골로 나오는 문제죠. 발해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적어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문화재 문제라던가 이러한 정치제도 문제. 자, 발해의 통치제도는 삼성육부제 수용했지만 운영은 독자적으로 했다. 정당성 중심으로 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 발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걸 고르면 되겠죠.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어 다스렸다. 내가 정확히 이걸 외우지 않아도 뭔가 넓다는 느낌이 들죠. 62주나 돼? 이건 발해밖에 없죠. 정답은 1번이고요. 관리 비리를 감찰하는 사원부를 설치했다. 사원부 조선시대죠. 인재 등용을 위해서 독소상품과 원성왕, 통일신라. 국가의 중요 정책 화백회에서 결정했다. 신라. 상수리제도 통일신라에서 지방 세력을 견제했던 제도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2번. 자, 조사보고서 문제입니다. 이런 보고서 문제도 항상 나오죠. 12번. 자, 태조 왕건의 정책을 찾아봐라. 자,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 북진정책, 태조 왕건의 북진정책, 발해 유민을 포용했다. 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망곤당을 설치하였다. 망곤당은 고려 말에 설치한 거예요. 유교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안양이 여기서 유교를 받아들인 거죠. 고려 말. 정확히는 충선왕 때입니다. 사군육진을 개척한 거 조선 초 세종대왕 때. 기인제도 실시, 이게 정답입니다. 바로 태조 왕건은 호족을 포섭하는 와중에서 결혼 정책을 하죠. 힘이 닿는 데까지 결혼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왕시성도 하사하고 잘해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기인제도와 그리고 사신간제도를 쓰죠. 그럼 기인제도, 사신간제도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3번이 정답이고, 팔만대장경은 몽고 침입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태조왕건과 맞지 않고 12목의 지방간을 파견한 건 성종 12목, 성종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도 문제인데요. 자, 10번 문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일단 이 지도를 살펴보시면 여기 예성강이라고 써있어요. 예성항, 자연도 이렇게 쭉쭉 내려와서 흑산도를 거쳐서 여기 명주로,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성항, 병란도를 의미하는 거죠. 병란도라고 써놓으시고요. 고려 때 병란도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했던 거. 그럼 고려 때는 중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송나라였겠죠. 근데 송나라인데 조금 아래쪽이에요. 이거 남송시대입니다. 남송시대 때 항해하는 그런 무역 루트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나라의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고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럼 무조건 병란도죠. 서궁의 항해로를 나타난 거다. 고려시대에 이 나라와 교류한, 송나라랑 교류한 거 고르면 되겠죠. 의주의 만상은 대천상입니다. 청나라랑 교류를 했던, 청과 교류했던 겁니다. 그럼 아니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청나라. 그리고 기유약조를 맺고 교역을 재개했다. 기유약조를 맺고 교역을 재개한 건 일본과의 교류입니다.
그것도 역시 시기적으로 조선시대고요. 연행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했다. 연행사도 청나라에게 파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청해진을 중심으로 활발한 해상교역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장보고 통일신라 때죠. 그리고 장보고 통일신라 때, 신라방 법화원 만들었던 거 통일신라 때. 그리고 비단, 서적 등을 수입하고 종이 인삼을 수출하다. 이게 정답이네요. 송나라로부터 비단을 우리가 수입을 하고 우리는 인삼, 항상 인삼을 수출을 많이 하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밑에 문제 16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6번 문제. 자, 몽골의 침입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가 인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몽골군이 쳐들어와 70여일간 충주성을 포위하니 군량이 거의 바닥났다. 누가 군사들을 복도두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힘을 다해 싸운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작을 제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관노는 문서를 불사르고 이제 노비도 싸우면 문서를 없애버리겠다. 소와 말도 나눠주겠다. 죽음을 무릅쓰고 몽골군을 싸웠다. 그러니까 몽골군과 싸운 것은 오히려 노비들이나 이런 일반 평민들이 싸웠다라는 바로 처인성 전투,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인성 전투를 모르더라도 그래도 풀 수 있어요. 틀린 문제를 이렇게 걸러내면 되겠죠. 자, 2번. 정답은 1번이에요. 처인성, 적장 살리타를 사살했다. 처인성 전투, 김윤우거든요. 자, 그러면 2번은 별무반. 별무반은 여진족 대비죠. 윤관의 별무반, 여진 대비. 그래서 2번 틀리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정성 축조했다. 이거는 윤관, 별무반 그 이후에 여진과 그리고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그래서 3번도 틀리고. 화통도감은 최무선의 화통도감 시기적으로도 틀리고. 고려 말이에요. 고려말 조선초.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공민왕이 했던 일이죠. 그리고 이거는 몽고 침입 이후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애매하더라도 다른 것 틀린 정답을 골라가면서 정답을 유추하면 되겠죠. 여러분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7번 문제예요. 자, 17번도 역시 사료 분석 문제입니다. 자, 사료를 보고 이 왕이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왕이 즉위하기 전에는 총명하고 인자하면서 중후하여 백성들의 기대가 모두 그에게 돌아갔다. 즉위함에 이르러 온 힘을 다해서 정치에 힘쓰니 중앙과 지방에서 크게 기뻐하면서 태평시대를 기대하였다. 노국공주! 이게 힌트죠. 그리고 노국공주가 죽은 뒤로는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뜻을 잃고 정치를 신돈에게 맡기고 국민왕이네요. 그러면서 이 다음부터 막 국민왕 디스하는 내용이 고려사전류에 막 나와요. 신돈, 노국공주, 국민왕인데 국민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과정법을 시행하였다. 국민왕 이후에 공양왕 때 이제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시행된 거 틀리고요. 칠정산을 편찬한 거 세종대왕, 상평통부를 발행한 거 좀 애매한데요. 상평통부를 발행해서 유통한 건 숙종인데 발행한 거 자체는 이제 인조 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민병정도감을 설치해서 신돈으로 하여금 건문세족의 불법적인 대농장을 뺏었다. 정답은 4번이 맞네요. 과거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이걸 고려 때로 친다면 이제 과거제도 실시한 거 광종 때겠죠. 쌍기의 건의로.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는 옆에 19번 문제 풀어볼게요. 19번 문제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래 율곡이 이런 이황이 만든 책이름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이걸 꼭 알아두고 갑시다. 오늘 이번 문제를 통해서. 군주의 덕목을 제시한 책. 자,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바친 책으로 임금이 배워야 할 덕목과 지식이 담겨 있다. 이 책은 비록 임금의 학문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실상은 상하에 모두 통한다 라는 내용이 서문에 실려 있습니다. 율곡 이이가 만든 책인데요. 정답은 바로 성학지묘입니다. 성학지묘 자체가 되게 왕을 가르치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면 어떨까요? 왕을 집요하게 가르치려고. 왕이 공부해야 되는 덕목, 왕이 공부해야 되는 학문 내용을 추린 책이에요. 집요하게. 그래서 그렇게 외워주면 어떨까? 성학지묘, 율곡이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율곡이가 왕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거. 율곡이는 성학지뷰도 만들었지만 동호문답이라는 것도 선조에게 바칩니다. 선조한테 자꾸 책을 갖다 바쳐. 근데 선조도 공부를 좋아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했거든요.
동호문답은요. 동호문답은 어떻게 하면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대화체로, 문답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조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동호문답, 성악지묘, 요게 율곡이의 책이죠. 동국통감은 역사서입니다. 단군 시기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서고요.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만들었던 목민간이 꼭 지켜야 될 그러한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쓴 거죠. 목민서 정약용, 방개수록은 유영원이죠. 실학자가 지은 거고, 제왕운기는 역사서, 이승유의 제왕운기. 이렇게 좀, 이때도 역시 고구려 계승의식 같은 걸 나타냈던 정답은 4번입니다. 책을 하나 외워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기출문제에 신강학기 2주 패스에 없었던 문제를 골라보니까 23번 문제가 있었어요. 자, 23번 2점짜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윤직과 오달제, 홍익한 세 사람의 충절을 가리기 위해 남한선상에 세웠대요. 청가의 화의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청에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끝까지 싸우자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이겠죠. 병자호란. 병자호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삼별초 생뚱맞죠. 고려 때잖아요. 병자호란은 조선시대인데 틀리고, 최익현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최익현 위정척사사상, 이건 나중에 흥선대원군 이후에 개화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2번도 시기적으로 틀리고, 임경옥의 백마상성. 우리가 그 병자호란의 남한산성의 한 점 우리가 막 강화도 하는데, 병자호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임진왜란의 이순신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경업 장군 유명합니다. 명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의주를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청나라 이 병자호란일 때 이 청나라 얘네들이 일부러 의주 안 들려고 바로 서울로 진격했어요. 임경업이 무서워서. 임경업 백마상성, 이 시기 맞습니다. 3번. 권율의 행주산성은 임진왜란이죠.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것도 고려 중기를 얘기하죠.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임경업 장군을 모르더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알고 가자는 거죠. 임경업의 백마산성. 백마산성은 의주에 있는 것입니다. 신의주, 그쪽.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는 무엇입니까? 예송논쟁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효종의 죽자 자의 대비 상복 있는 문제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싸웠다. 예송논쟁. 나, 희빈장 씨의 아들 경종의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 계승을 지지했던 소론이 정계를 주도하고 노론을 제거하는, 묵호룡의 고변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요. 노론들이 많이 제거됐던. 어쨌든 장희빈의 아들 경종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선시대 왕 이름은 기본적으로 좀 우리 외우잖아요. 그러면 광인, 효, 현, 숙, 겸, 영이죠. 그러면은 현. 이 효종이 죽은 이유니까 예송 논쟁은 현종, 효현, 숙, 경. 숙종 때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경종의 왕이 올랐으니까 이 중간에 있었던 사실은 숙종 때 일이겠죠. 자, 숙종 때 걸 고르면 돼요. 조광조의 건의로 현량가가 실시되었다. 현량가 실시되고, 이 조광조의 엄청난 개혁 때문에 기묘사가 있었던 거 중종 때죠. 그래서 1번은 중종이어서 아니고, 황국을 계기로 서인이 집권하였다. 일부러 계속해서 황국을 주도해가지고 왕권 강화를 이렇게 노렸던 왕이 숙종입니다. 정답은 2번이 맞아요.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정도전 피살됐다. 이거 태종 때죠. 조의제문 때문에 모사가 일어났다. 연산군 때. 정여림의 모반 사건으로 동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정여림 모반 사건. 이것 때문에 동인 서인 막 나눠지고 싸우고 선조 때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2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는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 왕의 업적을 찾아보는 그림 문제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청계천 이야기. 자, 청계천을 보수하기도 한 왕인데요. 이 작품은 청계천 바닥에 쌓인 모래나 돌을 파내는 준천작업을 그린 거래요. 이 왕은 균여법을 실시했대요. 균여법 나오면 영조죠. 자, 그럼 영조에 대한
옳은 것을 고르면 양전사업 실시하고 지게는 지게 되게 많이 나오죠. 지게 이제 외웁시다. 지게는 광무개혁대, 고종 광무개혁대. 나성 정벌을 위해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효종대입니다. 효종대 북벌론으로 조총부대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청나라를 도와주는 나선 정벌을 나서게 되죠. 청나라랑 러시아랑 싸우는데 우리가 도와주게 돼요.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 정조죠. 현직 관리계와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 이거는 세조 때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 건립, 탕평책 좋아하는 사람 영조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문제 전시의 팜플렛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북학의 꿈을 키웠다. 북학이 박제가네요.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됐다. 박제가. 자, 박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제가는 실학자고 중상업화죠. 그리고 무슨 절약보다는 소비를 뭐 마르지 않은 샘과 같아서 이렇게 좀 소비를 해야지만 순환이 된다. 소비를 강조했어요. 절약보다도. 양명화 연구 아니죠. 실학을 연구한 거 1번 틀렸고, 토지제도 개혁안의 여전론, 이건 정약용이 주장한 거죠. 백리척, 정상기가 썼던 거고, 소비를 촉진했다. 정답은 4번이 맞네요. 양반전을 지은 건 박지원이죠. 다음 문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도 너무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런 지도와 지역 문제인데 3점짜리입니다. 이러한 지도 문제 나오면은 일단 3점 줘요. 우리 고장의 역사를 찾아서. 요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라의 축전 기술을 보여주는 3년산성. 저는 3년산성은 알았지만 3년산성이 정확히 어디에 붙어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밑에 2번에 또 힌트가 있죠. 팔상전이 있는 법주사가 어디 있을까? 이것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동학교도가 교조신원운동을 했던 곳. 교조신원운동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보은집회와 삼례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삼례가 없어요. 그럼 보은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법조사가 보은에 있습니다. 보은군에 있어요. 그리고 삼년사성도 보은에 있고, 그래서 정답은 보은입니다. 그래서 보은. 그래서 좀 다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여기 목차를 잘 보고 어떻게든지 힌트를 찾아내서 본인이 아는 걸로 풀면 되겠죠. 꼼꼼하게. 자, 3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1번 문제는 조선 책략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오면서 가져온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홍집이 청해 외교가 황준센이라고도 하는데 황준센, 어쨌든 황준원이 쓴 건데,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청과 손을 잡고 뭐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미국과 연결해야 된다. 이 내용, 이 조선 책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개화의 바람이 들었고, 개화와 척사파가 엄청나게 싸우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정부도 개화 쪽으로 기울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조선 책략을 우리가 딱 처석같이 믿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그럼 이때 이후 책이 국로에 유포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걸 고르면 이게 1880년대거든요. 근데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그 전이에요. 강화도죠. 1876년 그 전.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가 영남 만인소를 올리면서 개화를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을 해요. 영남 만인소.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프랑스군이 왜 규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1866년 1880년 훨씬 전이에요. 그 전. 오페르트 도고 사건도 이 병인양요 병인박의 그 시기죠. 그 전. 1868년 어지연이 광성부에서 미군과 싸웠다. 신미양요?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통교하기 전입니다. 그지만 이 조선 책략 시기에는 결국 미국과 우리가 수교를 맺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은 개혁 정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3.1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이죠. 김옥균이 중심이 돼서 각국공사 그 사실을 알리고 개혁 정강, 바로 14개조 정강이죠. 제가 이거를 수업할 때 잘못해서 홍범 14조라고 잘못 말했었어요. 유튜브에서. 그걸 이게 정정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영상을 봤는데 왜
갑신정변은 한나님 왜 홍보 14조라고 얘기했지? 실수입니다. 제가 요즘에 뇌에서 생각한 말하고 말이 헛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가보개혁의 홍보 14조인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실수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말이 헛나와요. 14라서 헷갈렸나봐요. 어쨌든 갑신정변은 14개조 정강이고 가보개혁이 홍보 14조입니다. 어쨌든 갑신정변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보기에서 옳은 것은 이 개혁정강의 내용, 전제환권을 공고히 한다. 이건 대한국 국제라고 해서 광무개혁 때 고종이 발표했던 거 기억 틀리고요. 청해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한다. 이 갑신정변 멤버들은요, 명성황후가 친청으로 너무 청나라에 붙어가지고 사대하는 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따자, 그리고 뒤에 일본이 도와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청해 조공하는 허례, 청해 사대하는 거를 방지하는 게 14개조 정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외와 내통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 갑신정변 외가 도와줘가지고 한 건데 이거 틀리겠죠? 외와 내통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건 반외세적인 동학농민운동들이 주장했던 패전개혁안 내용입니다. 디귿은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 인민평등 권리 이거 14개조 정강에서 주장했던 거예요. 리을.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자, 33번 풀었고요. 그 옆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풀어볼게요. 자, 35번 스피드 퀴즈 문제. 요것도 하는 거면 자주 나오죠. 정부가 고위관료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1886년에 세운 근대학교. 요거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동문학하고 유경공원을 헷갈리시는데요. 동문학은 그냥 어학만 공부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위 자제층에게 알려줬던 게 아니라 역관들, 우리가 이제 그런 문서 같은 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처음으로 영어를 강습하게 했던 이제 그런 동문학인데, 유경공원을 만들면서 동문학이 없어집니다. 근데 고위관료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을 가르쳤다. 이건 이거는 유경공원이에요. 유경공원에서는 헐버트나 이런 사람들을 교사로 초빙했죠. 그래서 정답은 헐버트 등의 외국인들 교사로 초빙했다. 3번이고요. 여성교육학대는 이화학당, 조선총독부의 탄압으로 폐교한 거는 뭐 여러 학교들이 많았고, 삼원부에 만들어진 민족교육기관은 삼원부에 있었던 거 신흥무관학교, 신민회가 세운 거, 소학교 교사 양성을 위해서 설립되었다. 한성 사범학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교육 입국조서가 발표되고 나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인물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잠깐 1점짜리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여러분들 풀어볼까요? 신민회를 조직했습니다. 대성학교 설립, 흥사단, 신민회 대성학교 흥사단. 그럼 정답 나와야죠. 안창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김원봉은 의열단이 꼭 나와야 될 것이고, 여운형은 뭐 건준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그런 뭐 있을까요? 사회주의와 그런 민족주의 약간 좌우 이렇게 좀 합치려고 하는 그런 김규식이랑 같이 손을 잡고 뭐 그런 좌우합작 뭐 그런 노력. 윤봉길은 이제 상하이 홍코공원이 나와야 되겠죠. 도시락 폭탄. 이봉창은 이제 도쿄에서 일왕의 마차에다가 이제 수류탄을 던졌던 뭐 그런 한인애국단 출신이다. 뭐 이런 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안창호, 신민회.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0번 문제. 요것도 좀 나열하는 게 까다롭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점짜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가나다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일수로 이동한 독립군 부대들이 러시아 적군에 의해 무장해제 당하는 가운데 수백 명의 독립군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유시 참변이죠. 참변. 자,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이 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청산리 전투. 그 다음에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흥경성 전투에서 중국 의용군과 힘을 싸웠다. 중국군하고 같이 싸웠던
뭐랄까 한중 연합작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일어난 거는 청산리 전투죠.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 다음으로 우리가 간도 참변이 있었고 또 바로 이어서 자유시 참변이 있었고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나중에 1930년대에 우리가 한중 연합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를 얘기한다면 자유시 참변은 1921년 적어놓으세요. 자유시 참변 1921년. 그리고 청산리 전투는 1920년. 그리고 이렇게 한중연합작전은 이제 이 흥경성 전투는 1933년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나, 가, 다. 나, 가, 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순서를 외워두셔야 돼요. 제가 필기 다 해드렸었거든요. 연도랑 같이 순서를 좀 어느 정도 파악해야지 그래야지 충분히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43번 문제 인물카드 문제입니다. 자, 이 인물은 과연 누굴까요? 황송신문을 썼습니다. 우리가 장지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시일야 방송대국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황송신문을 쓴 사람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거 역사 쓴 사람인데 이 시기에 역사 쓴 사람은 신채호 아니면 박은식인데 그럼 둘 중에 누굴까? 독립신문사 사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간지를 만들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했어요. 신채호는 막 싸우자 이러다가 이제 신채호는 창조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민회의 때 싸우다가 신채호는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임정 대통령을 절대 하지 않았겠죠, 신채호는. 정답은 박은식입니다. 그래서 박은식인데, 박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은식도 이제 역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도 썼지만, 한국 통사도 썼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의열단 조직은 김원봉이겠죠. 독사실론을 발표한 건 신채호. 진단학회는 좀 실증주의 학회로 이병도, 손진대가 만든 건데 박은식과 관련이 없고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거는 김상옥이죠. 의열단 중에 하나. 정답은 한국통사.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밑줄 그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짜리 간단한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단체 어떤 단체일까요? 이 자료는 1933년에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만든 단체의 활동을 보도한 신문 기사입니다. 한글맞춤법 통일안 요거 어디냐면 조선어학회예요. 한글과 관련된 거. 그럼 조선어학회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조선어학회라고 써놓고, 조선어학회는 기간지인 한글을 이제 간행하기도 하면서 나중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막 고문당하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해체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한글 대사전을 만들려고 했었고, 어쨌든 어린이날 개정한 건 조선어학회가 아니죠. 소파 방정환, 조선소년연합회. 그래서 1번은 틀리고 한성중보는 국가에서 발행한 최초의 신문이고 관련이 없고 기간지로 한글을 간행하였다. 3번이 맞겠죠. 우리가 이걸 모르더라도 한글 맞춤법 통일함을 만든 단체, 한글을 중요시하는 단체니까 기간지로 한글을 발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유추할 수도 있겠죠.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거는 조선공산당인데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그런 민족주의자들과 학생들이 주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훈과 양기탁이 참여한 거, 이승훈, 양기탁 신민회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승훈, 양기탁, 배대, 대한매일신보 이런 것도 있지만 신민회.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제 거의 다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 46번 문제는 재밌어서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제가 뽑아봤어요. 간단한 노래 가사를 보고 과연 이 시기의 사건 어떤 전쟁일까?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보도 목을 놓아 불러봤다 자자를 봤다 금수나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일사후퇴 6.25죠. 6.25 때 우리가 막 쭉쭉쭉쭉 압록강까지 올라가는데 중공군들이 개떼처럼 놀러와서 게임가리 치면서 중공군 인해 전술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흥남철수, 일사후퇴 이게 있었죠. 정답은 1번이겠죠. 나머지는 틀리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7번 2점짜리 문제인데요. 라디오에서
뭉치면 살고 그 대통령이네요. 첫째는 국민이 원하던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3.15 부정선거 예,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제시하겠고, 그래서 내려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승만 하야, 바로 4.19 혁명 때문에 일어난 거죠. 이 이후에 사실 이승만 하야하고 잠시 허정 과도 정부로 잠시 이렇게 임시정부 만들었다가 장면 내각이 수립됐죠. 이제 독재 너무 싫다, 의원 내각제, 장면 내각으로 윤보선 이제 대통령을 하고, 하지만 탱크 몰고 박정희가 와가지고 5.16 군사정변 일으키죠. 자, 그런 걸 고르면 될 텐데, 50총선거는 이승만이 뽑힌 선거가 훨씬 그 전이죠. 신타통치 반대운동, 그것도 그 전, 50총선거 전에, 모스크바 3구 외상회의 그 시기잖아요. 장면 총리로 하는 내각 들어섰다. 3번이 정답이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광복 이후,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 이것도 50총선거 바로 직전. 정답은 3번이 시기적으로 맞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 4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제, 금융실명제, OECD 가입,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구속, 김영삼입니다. 그럼 김영삼 시기로 옳은 걸 고르면 되겠죠.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 파견, 이거 여러분 국제시장을 보시면 거기서 막 광부로 파견돼가지고 그때 부인 만나잖아요. 간호사로 파견돼가지고, 이거 박정희 때입니다. 막 베트남 파병하고, 그리고 서독에 이제 광부 파견하고, 이거 박정희 대통령 때. 1번 틀리겠죠. 한미 FTA 나오면 노무현, 그리고 1차 경제개발 5개년 박정희, IMF의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하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 있었던 사건이죠. 정답은 4번이겠네요. 미국과의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300산업, 1950년대 이승만 때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연도를 정확히 몰라도 대통령별로 딱 나눈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35회를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떠세요? 자꾸 기출문제 풀이 할수록 좀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럼 붙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2월 3일날 문제 꼼꼼하게 덜렁대지 않게 꼼꼼하게 푸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안녕.